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마스 N&Co 미국 간호사 TV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제는 바로 다이렉트 이민 수속과 스태핑 컴퍼니를 통한 이민 수속의 장단점과 미국 이민 수속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인데요. 미국 간호사 이민 수속 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주의 깊게 봐주시면 아마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의 미국 간호사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이민 수속 과정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주제입니다. 바로 다이렉트 이민 수속과 스태핑 컴퍼니를 통한 이민 수속의 차이점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민을 준비하시는 간호사분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다이렉트 이민 수속. 다이렉트 이민 수속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미국의 널싱홈이나 병원을 통해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료 스태핑 컴퍼니로 직접 전화를 해서 스폰서십을 제공받아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태핑 컴퍼니를 통한 이민 수속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미국 이민 수속 과정을 위해서는 나의 스폰서가 되어줄 고용주 회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나의 고용주는 당연히 병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미국의 많은 간호사분들께서 병원에서 직접 채용이 되어 이민 수속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수속 과정을 위해서 고용주의 재정적인 능력에 대한 입증을 위해 어마어마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점점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 간호사 몇 명을 뽑자고 병원에서 힘을 들일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용역회사, 우리는 이걸 스태핑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회사를 통해서 이민 스폰서십을 제공받아 영주권을 취득하고 스태핑 컴퍼니와 계약이 된 병원에 일정 기간 동안 파견을 나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이 되시나요? 그럼 이 두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다이렉트 용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태핑 컴퍼니와 대조되는 병원에 직접 스폰서십을 제공받는 의미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 하이어의 경우 장점으로는 미국인 간호사가 받는 복지나 급여 등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 일을 하는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정착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 볼 때는 이민 수속 업무 처리가 매우 늦다. 이 부분은 변호사가 이민 수속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부분을 그때그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경우 고용 철회는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 쪽에서 영주권 스폰서십만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간호사가 일일이 변호사를 지정해서 선임료를 내고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근무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시 해고. 이거는 당연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우선순위가 후퇴되면은 고용을 철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점은 병원 쪽에서는 일단 포린 널스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약 1년 또는 1년 반이면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이민국의 우선순위 날짜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는 병원 쪽에서 2년이 넘고 3년 이렇게 들어올 간호사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스태핑 컴퍼니 하여의 경우는 장점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민 수속 업무 처리가 빠르게 소통이 잘 된다. 이 부분은 스태핑 회사는 많은 포린 널스의 영주권 스폰서십을 제공하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근무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다. 사실 이게 많은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태핑 회사가 콘트랙이 되어 있는 병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면은 간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생기는 것이죠.
계약기간 종료 이후 병원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스태핑 회사에 컨트랙을 하고 난 경우 2년 또는 3년 이렇게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그 계약기간이 끝마치면 그 병원에서는 신규 널스를 뽑는 것보다 2, 3년 동안 그 병원에 있었던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근무 중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에서 간호사와 함께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해고가 돼도 다른 병원에 다시 잡을 구해준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안전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하이어 되는 경우는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곧장 해고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이런 스태핑 회사에 고용된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 병원에 문제가 생길 때 스태핑 회사 쪽에서 어떤 문제점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스태핑 회사 입장에서는 2년의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태핑 회사가 다른 컨트랙이 되어 있는 병원으로 잡을 플레이스먼트 해줄 수 있다는 점이 될 수가 있겠죠. 단점으로 본다면은 병원의 정규직 간호사에 비해 복지나 급여가 좋지 않다. 그리고 보통은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내에서 근무할 병원이 정해지는데 사실 이 부분을 단점으로 제가 넣긴 넣었지만 스태핑 회사 같은 경우는 스태핑 회사 자체 내에서 영주권 스폰서십을 제공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영주권자의 간호사를 데리고 컨트랙이 되어 있는 병원에 어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다이렉트의 또 다른 의미죠. 간호사가 직접 미국의 회사나 병원과 컨택하여 이민 수속 및 취업을 진행하는 방식과 토마스 앤 엠코 같은 회사와 함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앤 엠코의 역할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 중 하나인데요. 토마스 앤 코는 스태핑 컴퍼니가 아닙니다. 즉 고용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는 이민을 원하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스폰서십을 제공할 고용주를 선정해서 사전에 계약을 맺은 뒤에 신청자가 문제없이 이민 수속 과정과 병원 취업이 됐을 수 있도록 모든 전 과정을 함께 도와주는 회사인데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뭐야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고 또 미국 취업 이민 업무는 네트워크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과정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큰 타격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민 수속 과정에서 이민국의 시스로 거절이 되는 경우 좀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할 때 고용주가 서류 제출을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 등을 이해되지 않는 서류를 요청하는 이민국의 심사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좀 더 많은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풀어나가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각 스태핑 회사마다 존재하는 한 명의 이민 변호사가 이런 경험이 많이 없다면 잘 풀어질 수 있는 케이스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희도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존재하고 또 그러한 실패 혹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다이렉트로 직접 신청자가 미국과 컨택하여 진행하는 방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 때로는 많은 분들이 다이렉트 하이어를 하기 때문에 요새는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비용적인 부분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비용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이렉트 방식이 맞으실 것이고 소통적인 부분이나 여러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병원 근무와 영어 공부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저희와 진행하는 방식이 맞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입국을 위해 계약 기간을 마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저희와 의논할 수 있는 장점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진행을 하는 것을 선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 간호사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관계이든 대가 없이 주어지는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죠. 처음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면 근무 조건이나 계약 기간, 수속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불합리한 대우는 필리핀 간호사와의 수속에 있어서 느끼는 불합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스태핑 회사는 필리핀의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많은 스태핑 회사들은 필리핀 간호사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가끔씩 나는 결혼 문제 때문에 한국 간호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똑같이 한국 간호사분들이 I-140이라는 이민 수속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하루 전 아니면 이틀 전 필리핀 지사에서 ICU나 메디설시 쪽에 2, 3년 이상의 필리핀 간호사가 신청자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런 스태핑 회사들은 한국 간호사를 제쳐놓고 필리핀 간호사부터 먼저 수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간호사는 또 수속이 밀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갖고 스태핑 회사에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은 스태핑 회사는 돈을 받고 진행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필리핀 간호사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필리핀 간호사들은 스태핑 회사를 통해서 수속을 할 때 내 서류가 잘못되든 I-140의 이민 수속이 1년, 2년이 지체되든 정말로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너무 유스트가 있는 스태핑 회사는 한국 간호사 분의 특성들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불합리한 대우라는 게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비용을 내고 진행을 하면 당연히 비용은 발생하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회사와 계약 관계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명확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 주제로 실제 미국 이민 수속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